그리고 저희가 이제 범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피해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저희가 사과를 어떻게 잘못했을 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사과문 안에 문장들을 예를 몇 개 갖고 와봤는데요. 사과문의 예.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는 의도가 어찌 됐든 본인한테 지금 발생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거기서 본인의 의도를 강조한다라는 거는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점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거든요. 딱 이 얘기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거죠. 아,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될 텐데 혹시 이런 저는 훈육 차원에서 그렇죠. 한 말. 네, 정확하죠. 훈육 차원이란 게 어떤 때 범죄자들이 많이 쓰냐면 아동학대하는 이제 부모가 이거는 나는 처벌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본인들의 의도나 이런 걸 정당화하는 건데 이거는 사과가 아닌데요. 상황 아닌데 약 올리는 회피.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저의 잘못이 큽니다. 크다라는 표현 자체에 내 잘못이 아닌 부분도 작게나마 있다라는 게 사실 전제로 깔려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완벽한 그 사과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본인이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변명이죠. 그리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피해자한테 너가 나의 입장을 이해해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좋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실수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나는 실수에 화내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소화 시키잖아요. 그 문제 자체를. 더군다나 오해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해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가? 라고 화가 또 더 날 수 있죠. 저는 내용이 좀 의미 있는 게 방송이나 특히 SNS를 통해서 해명이나 사과글을 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내 잘못에 대한 것도 있고 누구를 가해해서도 있고 아니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할 때도 보면은 진심을 담아서 쓰면 괜찮아지는 일이 핑계가 섞이면 확실히 일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제 글로 쓰면 모든 내용을 다 쓸 수가 없고 이제 쓴 걸 또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사과는 언제나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만이 유효하다고 저는 해요. 특히 당사자가 있는 경우. 저희 재판하면 반성문 되게 많이 있죠. 써요. 진짜 구속돼서 할 수 있는 게 반성문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한 교도소에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잘 쓰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성합니다 몇만 번 써요. 아니면 십자가만 쫙 그래서 약간 무섭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피고인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면 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들을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한테 제가 물어보세요. 피해자한테 사과했냐고.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만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판사께만 선처만 요구하는 그리고 그 합의서를 내잖아요. 그냥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함. 이것만 오지 법정에는 피해자를 초대하지 않아요. 오로지 피해자의 자격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원하면 올 수는 있는 거죠. 원하면 오되 방청석에 앉아있죠. 근데 저는 이 법정 안에 검사석 옆에
그 피해자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사실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해 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아닌 검사가 그 많은 사건을 그냥 짧게 딱딱하게 서류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짜 그 법정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불편해서 안 올 수도 있죠. 안 온 사람 더 많아요. 네. 안 온 사람 더 많아요. 네, 안 온 사람 더 많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그렇지만 이 범죄 피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정부에서 집도 옮겨줄 수도 있고 이제는 이제 스마일 센터라고 해가지고 심리 치료를 거의 1년까지도 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해자한테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그 죄수복을 입고 마이크에 입을 대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그거 하나로 해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상처를 치유하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된다. 아,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저는 그리고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의 요지는 가만히 들으면 난 명재판관이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자, 역시 사과하세요.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막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과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사과를 잘하는 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진짜 명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과를 해라. 당사자를 위한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게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그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전해 듣기만 해도 피해자는 그래 조금이나마 그렇죠. 그 상처가 조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만이 그런 치유의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범죄자가 잡히고 그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 범죄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는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쓸범잡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치유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치유의 숲에 갔습니다. 저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왜 여기서? 어떤 인연일까요? 저기는 저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몽환적으로. 그래서 힐링? 아니 근데 좋긴 좋다. 이런 환경이 없으니까. 시청자분들 일요일 밤에 이거 보시면 뭔가 힐링 된 것 같아요. 또 저녁에 이영철 얘기. 토크. 그만 찍으시오. 네. 우리도 힐링을 해야 될 거야. 그럼요. 감독님 그만할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어떻게 사과하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 없고 네. 내가 잘못했다. 아니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그때 이제 설명하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거기까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